가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어제의 장은 엔비디아의 호실적으로 상당히 프리장까지는 굉장히 좋았으나 장이 시작하자마자 그냥 끝까지 완전히 밀어버리는 정말 최악의 장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속설에 거의 최고점 부근에서 볼린저 밴드 위에 둥둥이 나올 예정이니 약간의 분할 익절을 한번 하고 가셔야 된다고 멤버십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약간의 분할 익절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대로 존버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매도를 약간 해야 될 때는 하고 매수를 해야 될 때는 하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쨌든 자산은 우상향을 한다는 그런 대원칙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수익을 저도 마찬가지로 올 매도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반납을 하였지만 올해 수익은 전체 계좌 40%의 수익을 그래도 넘고 있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부 매도, 일부 매수만 반복한 결과죠. 공포지수 50일이죠. 나스닥이 최고점을 갱신하고 하루 말아내렸을 뿐인데 51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고무적인 일입니다. 다시 공포의 구간이 도래하게 된다면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스닥이 고공행진하는 속에서도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어쩌면 또다시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롱의 보조지표 엄청나게 말아내린 모습. 스토캐스틱은 과매수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RSI는 상당히 내려갔네요. 상당히 RSI가 꺾여 내려가고 있는 거죠. 추세가 좀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아졌다. 하지만 21선은 아직 밑에 있기 때문에 21선에서 지지를 받을 수가 있다. 21선은 위로 향하고 있다. 오늘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추가적인 조정이 다음 주 초에도 나올 수가 있으나 21선에서 지지 여부를 보고 추가적인 매수의 찬스로 삼아도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밤 조정이 오면은 그냥 늘 그랬다시피 조정을 쳐먹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조정 쪽으로 약간 더 무게를 두고 있긴 하고 있습니다. 푸드콜 옵션 0.74 푸덴콜 옵션이 약간 일방 통행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쭉 내리다가 최저점을 찍고 쭉 오르다가 다시 내리다가 최저점을 찍으면 다시 오르죠. 여기서도 쭉 내리다가 최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오르고는 있으나 그대로 쭉 다시 1을 보러 올라간다는 개념은 갖고 있지 않고 있고요. 여기서 다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어요. US100 CFD 나스닥 지수 차트 일봉입니다. 5일선을 이탈하는 좀 좋지 않은 모습. 오늘 밤에 당장 5일선을 회복해주지 않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주황색 21선을 맞으러 가게 되겠죠. 제발 5일선을 좀 회복하는 흐름이 오늘 밤 좀 나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보지만 아니면 또 어떻습니까? 아니면 뭐 어때요? 장기 투자니까 추가적인 매수의 찬스를 준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먼 훗날 나에게 수익금을 더 안겨주는 행위를 하시는 거죠.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환율이 21선을 맞고 떨어져야 되는데 이처럼 21선을 맞고 떨어져 줘야 되는데 21선을 돌파해버렸네요. 좀 좋지가 않죠. 하지만 21선 부근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흐름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너무 또 비관적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WTI 국제유가 나가리가 되고 있고요. 좀 더 나가리가 돼서 저점을 잡히는 상황이 펼쳐진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는 국장의 유가 관련주 단타로 한번 입성해보고 멤버십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볼린저 밴드 위에 둥둥 나왔죠. 볼린저 위에 둥둥. 어쨌든 간에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일관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이 위로 계속적으로 올라가서 캔들을 흡수하든지 캔들이 내려와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든지 둘 중에 하나인 상황이 이루어져야죠. 볼린저 밴드 안에서 상단 하단 안에서의 갭상승은 언제든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지만 볼린저 밴드 위에서 계속적으로 그냥 볼린저 밴드와 간격을 유지하면서 쭉쭉쭉 올라가는 것은 좀 불가능해요. 그건 차트상으로 표준 편차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엔비디아는 단기적으로 조금 시간적인 조정을 주든지 횡보하는 흐름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TQQQ 좀 아쉽네요. 많이 아쉬워요. 최고점을 돌파하자마자 바로 내려오는 모습. 그래도 아직까지는 21선조차 터치하지 않은 상당히 그래도 최고점 부근 기분 좋아해야죠. 우리가 수익금이 올랐다가 떨어진 거지 손실금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멘탈 관리 잘 하시고요. 속슬은 두 번째 파란색 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 괴리율이 좀 많이 생겼죠. 사실상 이렇게 큰 괴리율의 차트는 원지수로 봐야 됩니다. 1배 지수요. 속스 X 차트죠. 5일선에서 지지받는다. 여전히 속스 X 반도체 지수는 아직까지도 슈퍼 강세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살짝 하단선을 이은 추세 라인을 추가해봤습니다. 상단선과 하단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뭔가 큰 반향이 나올 것 같은 모습. 하단선을 오늘 밤에 이탈해주면 조금 위험한 모습이고요. 21선 바로 만나러 가겠죠. 불즈 평민. 귀족에서 황제의 등극을 하려다가 바로 평민으로 내려오는 모습. 불즈는 정말 그래도
아직까지 홀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상승에 채널을 이탈을 하는 테슬라답게 솔직히 별로 기대도 안 했어요. 기대를 안 해도 내리길 기대한 건 아니었는데 쏙슬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서 내렸다고 칩시다. 테슬라는 뭐 많이 오르지도 못했는데 내리는 거는 뭐 정말 국장 같은 종목이네요. 슬슬 테슬라를 정말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너무 안 가니까요. 기회비용이 지금 도대체 몇 개월을 기회비용을 날린 겁니까? 하지만 그래도 상승의 흐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채널을 이탈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깨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횡보의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숏의 보조지표. 이 숏이라는 것은 시간이 가면은 계속적으로 최저점을 갱신합니다. 스토캐스틱 K값의 D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기술적 반등의 끝은 내려오고 있는 분홍색 21선까지 계속적으로 시간이 가면 21선은 내려올 거고요. 캔들이 뭐 반등을 해줘봤자 21선에서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숏에 대한 매수는 조금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키움전사의 일간수 매수죠. 엔비디아 1등. 그리고 조금 오늘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반도체 숏 속스S가 2위라는 사실. 유일하게 요번 오늘 밤 장에 희망입니다. 속스S가 2위라는 사실. 코인의 공모지수 74고요. 코닐의 차트. 코닐이 어제 상당히 말아내렸는데 21선 부근에서 조금 지지를 받는 모습. 그나마 좀 긍정적이죠. 빨간색 5일선과 주황색 21선이 골든 크로스가 되는 부근. 여기서 반드시 지지를 받고 조금이라도 뭐 반등하는 흐름으로 마감을 해주면 21선을 좀 돌릴 수 있는 상황으로 차트가 그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내린다고 하면 조금 더 다시 보라색에서 지지를 받는가 확인해 봐야죠. 어차피 저는 코니를 홀딩하고 있습니다. 마라의 차트. 마라는 조금 더 내려서 21선까지 내리더라도 지지만 받아주면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일비하지 마세요. 비트코인 도면서 계속적으로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바람직한 모습. 비트코인의 일봉, 4일째 음봉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도 이날의 장대 양봉의 하단은 깨지 않았다. 아직 뭐 끝난 것은 아니다. 이더리움의 ETF 승인으로 어제 상당히 볼린저 밴드 위에 둥둥이 한 번 더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이었으나 오늘 차익 실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 주간장까지만 해도 좀 좋았는데 오후 들어서 상당히 하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더리움이 이제 다시 한번 하락으로 출발이다 라고 보고 있진 않고요. 조금 더 지지받는 순간에 상승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쯤에서 조금의 매도를 하였는데 그 매도한 현금은 가지고 있고요. 다시 한번 이더리움이 지지받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이더리움을 추매할 예정입니다. 더 시저스 멤버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시드가 크시다고 하면 멤버십에 가입을 하셔서 저와 장기적으로 수익이 늘어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저는 강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계속 자산이 우상향해왔고 미장이 아니더라도 국장을 하던 시절에도 계속적으로 주식으로 자산을 우상향하고 있었거든요. 근 7년 동안 연별 수익이 마이너스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뭐 월별 수익이 마이너스인 적은 있기야 있죠. 근데 월별 수익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 뭐합니까? 연별 수익 1년을 통틀어서 보는 연별 수익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일비하지 마시고 길게 봅시다. 마지막은 주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란이고요. 주식을 사라. 그리고 수면제를 먹고 자라. 10년 뒤에 깨어나면 부자가 돼 있을 것이다. 일일비하지 마시고 오늘 조정이 오면 저는 조정을 쳐먹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래왔듯이 저점이 오면 주식을 사야 될 때 사고 팔아야 될 때 팔고 그것을 반복하면서 자산을 우상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